자, 오늘은 여기 강의는 Generative AI Teaching Assistant라고 하는 뭐 게이타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뭐 가이타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거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앱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앱이 지금까지도 많이 보여줬죠. 한 10개 정도 그래도 뭐 이그젬플로 이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냥 강의를 하기 위한 거고 실제 쓰기를 위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실제 쓸만한 앱을 만들어서 하고 이거를 하는 이유가 해보니까 이제 뭐 여러분 배우는 것도 좋고 일단 뭘 구동이 되는 걸 좀 해봐야지 되니까 함수로 배우면 너무 재미없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배우다 보니까 이걸 했고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특히 이제 아그네스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이게 Mother 앱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Collective Intelligent, Artificial Intelligent라고 하는 집단 인공지성이라고 하는 그 AGI랑 틀려요. 그거는 범용이고 여기는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개념인데 집단 인공지능은 뭐지? 그게 범용 인공지능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그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걸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Mother 앱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실제 쓰고 있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겉으로 보면 뭐 생성형 AI 조교예요. 교수님들이 이거 조교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백그라운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있으면 누구나 있으면 좋지.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이제 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말 안 할래. 왜 조교가 있으면 좋은지. 환장합니다. 조교 없으면. 혹은 사람 조교 다루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 다루는 게 안 쓰는 것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안 드렸구나. 이건 뭐 드릴게요. 끝나고 드릴게요. 자, 할 때 개념이 처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랑 만드는 앱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독립적인 앱은 없어요. 제가 만드는 앱은. 제가 만드는 앱은 앱 패밀리거나 혹은 메타 앱이에요. 메타 템플릿 앱이라는 걸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Collec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집단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앱은 패밀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메타로 만들어요. 메타 앱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뭘 만드는데 난 이해가 도대체 안 돼. 일은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보는 철학은 그래요. GAI, AGI랑 달라요. AGI는 하나 만들어 놓고 잘 보세요. GPT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법령적으로 쓰자라는 게임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저는 달랐어요. 스페시픽한 퍼포스를 많이 만들어서 연결시키고 데이터가 흐르게끔 해서 전체적인 지능을 만드는 그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왜냐면 스페시픽하게 똘똘한 거 만들기 힘들더라고. 근데 갑자기 GPT가 나타난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문항 생성 AI, 뭐 그레이딩 AI, 저는 옛날에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 놓고 이것이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문항부터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문항 생성하는 AI를 먼저 만들면 다른 게 해결될 거야. 뭐 이러고 살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다가 흐지부지 됐죠. 왜냐면 너무 비싸고 힘드니까. 근데 갑자기 저 친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아니, AGI가 나왔으니까 이제 AI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달라요. AGI가 나왔으니까 범용 인공지능이 나왔으니까 그놈을 활용해서 스페시픽한 AI를 다시 더 빨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하던 대로 해요. 왜냐하면 뭔가 만들려고 하면 중간에
자금자금한 일을 하는 놈들을 만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그네스 같은 경우는 의료 쪽을 만들면 야 의료 쪽에서 비넷 생성하는 것도 있고 형성 평가하는 것도 있고 또 의료 쪽 교육하는 것도 있고 뭐 의료 기록 관리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따로 만들고 중간에서 mother 앱이 그 child 앱들을 오케스트라해서 연결시키는 게 인공지능을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만들 때 중간중간에 GPT를 쓰는 거예요. 야, 이거 할 때 GPT 좀 써가지고 하고, 심볼릭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게끔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인텔리전트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 위에, 물론 밑에 GPT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내가. 아, 요거 필요할 땐 GPT가 잘하잖아. 요거 하고, 심볼릭 할 땐 심볼릭 하고, GPT 할 때 줄 때는 주고, 결과 받아서, 결국에는 뭐예요? 걔네 데이터가 흐르는 게 중요한 거지. 챗 GPT 데이터 여러분 뭐 받아가는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먹고 이게 어떻게 자라나냐고. 내가 뭔가 애플리케이션 만들었을 때. 걔한테 주는 거지. 내가 생성하는 데이터 내가 가져요? 안 가지잖아. 내 앱이 만드는 데이터를 GPT가 가져가는 거지. 내 앱이 확장되냐고. 나중에는 데이터 싸움인데 예를 들어서 철학이 다릅니다. 그래서 맞아요. 아, GPT를 파운데이션 모형으로 쓰는 거 맞아요. 근데 도구가 되는 파운데이션을 쓰고 그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GPT가 마더 앱이요? 아니에요. 마더 앱 하나 만들고 그 위에 그것도 GPT 쓰지만 다른 조그만 것들을 연결시켜서 차일드 앱을 해서 하는 Collective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하고 GAI하고 또 AGI 또 이것도 또 싸운다? 갖고 가면 그거랑 왜 틀린지 말해 주시겠어요? 또 말하면 또 앉아가 삐지고 뭐 네가 뭔데 CAI를 만드느냐는 둥 또 아니 그냥 그러게 필요해서 만든다고. 옛날부터 그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힘들었었다라는 거예요. 얘가 CAI를 하기가. 왜냐면 하나 앱도 만드는데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고 공력이 많이 들어갔는데 아싸야로 GPT가 오니까 뭐 야 이거 독자적으로 문항 생성하는 거 굉장히 빨라지고 그레이딩하는 거 굉장히 빨라지고 피드백 주는 거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서 연결시키고 필요할 때 GPT 불러다 쓰면 되지라는 게 CAI의 철학입니다. 이건 그냥 철학이에요. 철학. 뭐 맞고 틀리고 없다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그래서 용어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나중에 다 합쳐져요. 지금은 패밀리 앱을 이야기하는 건데 만들 때도 템플릿 앱으로 만들 거예요. 앱이 템플릿 돼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쉐어해서 줬을 때 제가 뭔가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바꿔서 쓰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프롬프트 중에서 템플릿으로 된 프롬프트 있죠. 야 여기만 바꾸면 돼. 그러면 그 프롬프트 그대로 갖고 와서 국어에서 산수로 바꾸면 산수 문항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템플릿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앱을 템플릿화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면 오늘 그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뭐라고? 내가 갖고 와서 바꾸기가 쉽구나. 그게 온톨로지 모형을 쓰니까 여기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 다 바꿀 필요 없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게 템플릿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앱 템플릿 혹은 템플릿 앱이라고 불러요. 앱이 굉장히 템플릿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메타 템플릿 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안 할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럼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메타 템플릿 앱이 뭔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지금은 뭐라고? 교수님이 앱을 만들어서 내가 진짜 쉐어링하기 좋게끔 하는 메타 형식으로 만들었구나. 아니 템플릿 형식으로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시겠죠? 그러면 패밀리 앱이라는 게 있고 했는데 그 repeat은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repeat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repeat도 들어가고 radio가 들어가요. radio가 왜 들어갔냐면 아까 보였던 radio 처리하는 거 있죠. radio 처리하는 게 있어서 radio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하면 radio의 unique name과
질문과 요 옵션들이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변수 형태로 들어가면 우리가 만든 커맨드 같은 건데 요렇게 보여요. 멀티플 초이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멀티플 초이스 형태로 딱 줘가지고 디스플레이 하려면 라디오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요렇게 보여요. 그럼 찍어가지고 하는 거면 그냥 찍기는 끝났다니까. 라디오 있고 뭐 그 다음에 decision branch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처음 설명을 드리는데 요게는 조건문인데 잘 보세요. 요 처음 게 참이면 턴 30으로 점프해. false면 40으로 점프해가 decision branch예요. if문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참이면 if는 뭘 해라라잖아요. 얘는 뭐라 하면 branch라고요. 참이면 어디로 점프를 해.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숫자는 어디로 점프하는 겁니다. 요걸 써가지고 제가 보였던 TA 조교 앱을 만드는데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제 갖고 가서 쓰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러스트레이션 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템플릿을 갖고 와서 하는데 보면서 합시다. 아니면 모든 선생님들이 있으면 좋아요. 마더 앱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일단 내 수업에 들어오면 이제 어디 오케스트라 하는 앱인데 오케스트라 하는 거는 조금 들었는데 아주 간단한 기능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잠깐만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처음에 SP answer는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거의 모든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변수로 다 만들어가지고 바깥으로 다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여기 그대로 써도 돼요. 뭐 6116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리팅, 뭐 어떻게 하라 다 여기 적어도 돼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코र्스, 여러분의 앱을 만들려면 요것만 바꾸면 되잖아. 그 타이틀에서 요것만 바꾸면 타이틀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뭘 바꿔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구나. 요 내용들이.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요런 말들 다 바꾸고 싶잖아. 근데 바꿀 때 굉장히 바꾸기 용이하게 돼 있죠, 이제. 나의 TA를 만들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것만 바꾸면 되네. 여기서 바꾸다가 에러 나는 확률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이게 건드리지 말고, 구조는 건드리지 말고, 뭘 하라고요? 요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요것만 좀 바꿔. 그것을 뭐라 부른다 그랬다고요? 템플릿 앱이라고 부른다고요. 앱이 완전히 템플릿화 돼 있는 거예요. 요것만 갖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ontology 모델이랑 이 코र्스의 인포메이션인 거예요. 얘가 아까 이야기했죠.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막다운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막다운 코드로 해서 내 코र्스 실러버스를 때려 넣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엔 여기 이제 야 퀴즈가 필요하면 여기로 가. 야, 너 뭐 하면 여기로 가. 그걸 해줄 거예요. 이 앱이 그 작업을 해줄 거예요. 아그네스 앱 같은 경우는 아그네스 마더 앱이 요걸 하는데 딱 들어오면 아그네스는 뭡니까? 우리 리서치 프로젝트는 뭡니까? 무슨 토픽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마더 앱을 만드는데 그것조차도 뭘로 만들었다고요? 템플릿으로 만들었다고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구조는 빼고 구조에 들어가는 짜잘한 말들 있죠. 바꿀 만한 것들은 다 빼야지 한국어로도 만들고 영어로도 만들고 일본어도 만들고 뭐 다른 사람들 하고 막 커스터마이징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빨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템플릿 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놓고 시작을 하면요. 나는 EDUC 61 외에 Artificial Teaching Intelligence야.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과목에 대해서 뭘 알고 싶니라고 물어봐요. 그때 온톨로지를 물고 가요. 그럼 물어봐요 또. 너 뭘 알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뭐 관한 정보가 있다. 물어봐 주세요. 질문 있어요? 더 물어볼 거 있어요? 있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 다 종료로 넘어가고 아니야. 질문 있어. 그러면 또 그럼 물어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부분은 뭐예요?
플립 러닝 방식으로 진행되고 주간 미팅 Q&A는 수요일 5시부터 6시까지 진행합니다. 한글로 물어보면 한글로 대답하고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하고 이거 좀 돈 좀 더 써가지고 4.5 OM 하면 진짜 내 손이 내 딸입니다. GPT가 내 딸이라는 얘기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수업하다 보면 또 실라버스 있는데 똑같은 거 또 물어봅니다. 앉아가지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몸에 사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을 몇 번 듣지만 저는 수십 명을 한 학기에 하잖아요. 도대체 이거 문해력이 없구나. 실라버스는 읽어보라고 존재하는 건데 안 읽는구나. 안 읽습니다. 그냥 물어보지 저렴하게. 그래 없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종료 절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if만 써가지고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너 야 이거 괜찮냐? 괜찮다. 서밋을 눌러요. 그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괜찮다 그랬네 그러고 쭉 이제까지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종료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고 이렇게 종료가 되잖아요. 종료가 되고 나면 지금 방금 했던 그 내용 있죠. 그게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로 날라옵니다. 여기는 이제 누가 그랬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이름 같은 거는 일부러 안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그랬는지 처음에 네 이름은 뭐니 물어봤는데 개인정보는 좀 다루기가 싫어서 아 학생들이 대충 이런 걸 물어보는 거구나. 그리고 GPT는 뭐라고 대답을 했구나. 그럼 내가 학생이 이게 지금 쓴 친구가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알 수 있다? 안 하려고 할 뿐이지. 그럼 알면 내가 moderating 해야 될 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근데 1차적으로 답변을 누가 해준 거예요? 내 조교가 해준 거예요. 난 또 자야 되잖아. 앉아가지고. 안 그래도 상당히 가서 성가대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아요. 맨날 앉아가지고 이메일 응답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제적으로 해주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지는데 왜냐면 이메일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답변을 하고 그래서 튜닝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어디로 갔구나 왔구나. 저장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특정 부분의 데이터를 이제 앱이 물고 있을 수 있고요. 요 앱이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저쪽 앱으로 가는데 무슨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야 되는가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앱들을 얘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주소를. 그래서 걔한테 세럴라이트 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형성 평가하러 왔어? 그레이딩 하러 왔어? 퀴즈 하러 왔어? 비넷 제너레이팅 하러 왔어? 의무 기록 연습하러 왔어? 그거는 이제 쭉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건데 너 하나 선택해봐. 근데 너의 취향은 뭐였고 뭘 원하는지 알아서 한번 중간에서 걸러가지고 그쪽으로 쏴주는 거예요. 데이터랑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일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다른 일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Family.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흐르기 때문에 이 앱들은 독자적인 앱이 아니라 굉장히 더 똑똑해져요. 앱끼리 물고 다녔고 그리고 한 앱에다가 주구장창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삼촌 안 됩니다. 그렇게 복잡해서. 스페시픽한 똘똘한 친구를 만들으라고요. 진짜 그것만 정말 잘하는 친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연결시키자고. 똘똘하게 그걸 진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하면 GPT를 쓰는 거고. 그게 CAI의 집단 인공지능의 철학입니다. 근데 이게 힘들었었는데 옛날부터 그걸 그렇게 가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데이터 만들어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는데.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완전히 지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5분마다 하나씩 나와요, 아이디어가. 그리고 이렇게 만드니까 템플릿으로 만드니까 어때요? 남들이 갖고 가서 바꾸기도 쉽죠. 그쵸? 그렇게 해서 쉐어링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질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서 대학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제 모든 교수들이 자기 조교를 AI 조교를 가지는데 만드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이라고. 근데 교수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편하니까. 그 앞에 앉아가 이메일을 갖다가 티디어스한 걸 왜 텍스트북은 뭡니까? 있는데 안 찾아본다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 정말 obvious한 건데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을 써야 되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게 자동화, 고런 거부터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설득이 되기 시작해요. 맞네. 그러면 뭐 내용 물어보는 AI 만들면 되는 거고, 뭐 하는 AI 만들면 되는 거고, 연습 문제 만들면 돼.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철학입니다. 그게 CAI의 철학이라고. 게이터가 내가 이름이 만들고 나면 한 번씩 찾아보는데 뭐 스파니시 하는 백파이프입니다. 한번 음악을 들어보면 좋겠는데 뭐 그럴 만한 짬밥은 안 되고 있겠죠? 원래 예, 왜 이 이름을 짓게 됐는지 뭐 영감을 주게 되셨는지 네, 단순히 조교 AI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뭘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아 이게 마더 앱으로 쓰려고 하는 거라. 이제 최 교수가 이게 다른 앱들을 막 여기다 갖다 붙일 거구나. 지수 없이 그냥 쓰는 앱들을. 그쵸? 그리고 다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앱을 갖고 와서 인디비주얼라이즈 되게끔 만들 거구나. 거기다가 최상위 단계는 뭐라고요? 그 메타 템플릿 앱이라고 하는 메타 앱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고 계시면서 뭐 오늘은 DB 펑션이라든가 Decision Breaching 펑션이라든가 몇 개를 알려드렸으니까 repeat이라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라디오 같은 거 연습해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죠. 라디오만 배우면 너무 딱딱하잖아. 그리고 Decision Branch만 배우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동되는 앱 속에서 라디오를 어떻게 썼고 Decision Branch를 어떻게 썼고 Repeat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Repeat에서 튀쳐나가지고 종료로 넘어가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정도 트레이닝을 받으셨으면 이제 코드 보면서 앉혀가지고 하실 수 있으니까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확확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 돌아가서 변수 안 치는 거, 정의하는 거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속도를 못 따라갈 겁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